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좀 지역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는 또 지역별로 막 장세가 막 다르다 보니까 뭐 투자에 뭐 기본적인 게 남들 또 싫어하는 곳에 막 들어가서 남들이 좋아할 때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뭐 어떤 지역으로 보면은 좀 어떤 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역보다도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트렌드에 맞는 이제 앞으로 계속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5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신축, 강남권, 소형.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이제 임대료인데 임대료 부분은 이제 가격을 비싸게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5가지 트렌드를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도 역시 제일 강세로 가는 건 2가지인데 결국 신축하고 강남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 좋지는 않아도 되는데 신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신축이 될 만한 거, 신축이 이미 신축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쉽게 그냥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으로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수준에 맞는 거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신축인데 강남권이면 너무 비싸니까. 그건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이면서 좀 경기도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내 돈에 맞추려면 좀 너무 멀리 나가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냥 좀 약간 구축인데 좀 가까운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어느 정도의 위치냐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긴 해요. 하는데 그 강남권이라는 거는 강남권의 접근 가능성 그 교통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데들의 쪽이죠. 그런 데에서 가능하면 좀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만한 그런 뭐 재건축 가능성 있는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럼 반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는 구축인데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조금 나쁘게 보는 게 이제 대형 평형. 대형 평형. 그런 것들이 대형 평형은 뭐 아무래도 좀 핵가족 뭐 이렇게 뭐 지금 그럼요. 1인 가족, 2인 가족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적은 거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기본적으로 적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해요. 강남의 대형평 엄청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강남이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몰릴 만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형은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동네 대형 말고 좀 그냥 외곽지에 있는 대형 같은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적을 수 있다. 이 미분양 많은 지역에 분양권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게 결국 미분양 난 걸 찾아보면요. 결국은 주변 시세보다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하니까 애매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아니면 대부분 또 비싸거나 이러니까 애매한 상황이고 이걸 사야 되나 뭐 그냥 단순 계산해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을 사는 거는 똑같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사도 왜냐면 어딘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내가 사서 뭐 무슨 전세 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이 가격에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좀 아마 젊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나이는 좀 젊다고 뭐 예를 들어 30대라고 가정하고 30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아기는 뭐 아직 없는데 한 2, 3억 정도 가지고 왔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전략을 좀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레버리지를 써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상승장단은 절대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에다가는 별의별 뭐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다 가져와서 레버리지 쓰는 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은 하라고 해도 좀 안 해요. 충분히 레버리지 쓸 수 있는 여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용대출 저는 신용대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것도 받고 아니 그렇게 레버리지를 안 쓰면 어떻게 부자가 돼요.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써야 돼요. 다만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싹싹 다 털어가지고 이자만 맨날 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뭐 200만 원 정도 저축했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계속 저금해봐야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100만 원만 저금하고 100만 원 이자를 써라 이거죠. 대출 받아서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써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럼요.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뭐 인생이 바뀌는 거지. 사실 뭐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레버리지를 또 못 쓰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못 쓰죠. 그러니까 그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을 땐 레버리지 쓰려고 하고. 쓰지 말라고 그래도 뭐 온갖 레버리지를 다 쓰죠. 강인 장모님의 고모의 이모 돈까지 땡겨가지고 사니까. 내가 이자 더 줄 테니까 좀 대출 받아 줘주세요. 이런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사실 저희 채널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김사부님 것도 이제 보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투자도 오래 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계에 또 계셨으니까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얘기 잘 하셨는데요. 저는 이 단어부터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려고 그래야 돼요. 자유와 여유 좋다. 왜 자꾸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일을 안 하고 살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유가 좋아. 여유.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 있는 삶이 좋은 거지. 왜 자꾸 다 모든 일 안 하고 뭐 하고 놀려고 그래요 도대체. 여유가 좋은 거니까. 제가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보통 이게 현실적으로도 매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막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진짜 약 팔면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 그래도 한 달에 좀 여유 있게 쓰려고 그러면 한 얼마쯤 필요하겠어요? 보통? 중산층이요? 여유 있게 좀 쓴다. 뭐 한 4,500 써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한 중산층 여유 있게 좀 쓰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쓰면 중산층이면 아니 그러니까 여유 있게 목표 1,000만 원 정도씩은 매달 나와야 내가 여유 있게 뭐 좀 여유 있게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원들은 월 1,000 버는 게 약간 목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또 뭐가 있냐면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 벌어도 뭐 예를 들어 700-800 정도를 벌어도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많은 걸 지원해 줘야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회사를 나와 가지고 하려면은 쓰는 돈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좀 여유 있게 쓰지 않겠나 싶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매달 나올 정도면은 자산이 얼마쯤 있어야 되냐면은 현실적으로 한 80억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3% 이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3% 그러니까 뭐 수익이 더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없으니까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하려고 하면 한 3% 정도 나오는 걸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면 80억이면 2억 4천이잖아요. 1년에 2억 4천인데 2억 4천이면 월 2천씩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게 거기서 세금이 반입니다. 그렇죠. 세금 내야 되고 세금이 끝이 아니라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나라에다 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 4천을 1년에 벌어야 1억 2천을 본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80억의 자산, 순자산이 있어야 돼요. 80억의 순자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유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좀 줄이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한 달에 한 4,500 나와. 이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있죠. 그런 삶은 실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삶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그렇게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나가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뭐 아예 일을 안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만 나한테 한 2-3달치 월급을 딱 밀어주는 느낌으로 1년에 한 그 정도로 누가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는 뭐 일을 좀 줄이거나 그렇게 되면 일을 줄이거나 뭐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일을 줄일 수는 없어요. 만약 이런다면 회사를 나와서 조금 그렇게 덜 할 수 있는 회사를 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라고 좀 바꿔봐라. 이거 아주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조금 더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